네, 반갑습니다. 8월 31일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8월 한 달은 어떠셨나요? 별로 안 좋았죠. 네, 별로 안 좋았는데 9월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8월보다는 나을 거예요. 9월에는 이제 이벤트들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뭐 실업률, CPI, 그리고 우리나라 만기일, 그 다음에 FOMC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험난한 시점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초반부 진행하고 나면 중반부 후반부 들어가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9월의 증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약간 걱정되는 게 10월달 들어가자마자 연휴가 있죠. 그러면 이제 9월달 내내 그런 거에 대한 좀 시달림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양도세 관련한 부분들이 또 줄기차게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또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시장을 또 어떻게 보는지 또 한번 엿보면서 8월의 마무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들 샀는지, 기관들이 무엇을 샀는지,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지, 그리고 개인들은 또 어떤 걸 샀는지 알아볼 건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빼놓지 않고 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번에는 없어요. 네,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뭘 산 거야? 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수급 주체들의 매매별 동향을 봐야 되겠죠. 지금 투자자별 확정된 포인트를 보시면 8월 1일부터 8월 29일 것까지 상황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관 쪽에서는 지금 카카오, 그리고 한국, 조선, 해양, 이렇게 두 종목 위쪽에서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나 현대로템, 레버리지 매수 좀 들어왔어요. 8월 달에요. 8월 달 레버리지 사는 거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요. 매도에 있어요.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LG, CNS,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LIG 넥스원 이런 식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은 카카오, 기관도 카카오 샀었죠. 네, 카카오. 같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현대차,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네, 자동차 쪽이 조금 많이 보이죠. 외국인은 자동차 쪽 매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 쪽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도 조금씩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 1조 원을 팔아먹었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팔아먹었고요. 알테오젠,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해야 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2차전지 쪽 매도도 좀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거 샀겠죠? 네, 개인들은 네이버, 알테오젠, 하나오션 매수가 들어왔고요. LG CNS나 두산 에너빌리티, LIG 넥스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대신에 카카오나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기, 기아 등등등은 매도가 나와 있다. 일단 재밌네요. 그죠? 네, 재밌는 상황이긴 한데, 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각 수급 주체별 종목들 2개씩 알아볼 겁니다. 자, 카카오 먼저 알아보죠.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국가대표 AI에서 탈락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던 비운의 종목이긴 한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어떠냐? 오픈 AI가 있는데, 사실 국가대표 AI 뭐 해가지고 그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보면은 카카오가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추세가 돌아가는 상황이죠. 추세의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졌고요. 저점 포인트가 지금 큰 상황으로 보게 되시면은 한 33,000원 정도, 35,000원 정도 수준에서 저점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은 아마 4만원 정도가 저점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을 좀 했죠. 네. 순식간에 거의 한 100% 올렸던 것 같아요. 그죠? 거의 한 100% 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62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가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나왔죠? 뭐예요? 정고점 넘지 못하는 형태에서의 주가 하락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그 아래쪽 55,000원대 지지점을 통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평선 데드크로스 주가 하락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대신에 수급 보시면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 잘 들어와 있죠? 문제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매수량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것들은 좀 있어요. 네. 지금을 어떻게 좀 잘 넘기면 카카오가 좀 살아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을 좀 보시면 여기 55,000원 조금 넘게 60,000원 정도 라인 때까지 지지선이 나오고 있어서 이 구간을 지지선으로 최종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쌍봉의 형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 첫 번째 나타난 그 저점 포인트 있죠? 여기 카카오로 치면은 이제 55,000원쯤 되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5,000원 지지선 보고 조금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는 지금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매수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넘어갈게요. 한국조선해양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추세가 지금 예전에 제가 특강 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시점보다는 상당히 좀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로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적인 부분 봤을 때 61선까지 끌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세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데 올 초에 약간 고비가 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았어요.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게 되면 매수를 한번 더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한 100% 수익 나왔었잖아요. 근데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 뛰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지금도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5일선, 21선, 61선 정배열이죠. 그 다음에 이 상승 포인트 유지되고 있죠. 장기 이평선도 상승 추세 진행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평선 모아놓고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신고가 넘어갔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추세가 꺾이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 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아래쪽으로 이격도는 벌어져 있지만 일정한 간격의 장기 이평선까지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 움직임들 나쁘지 않다는 걸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홀딩을 더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매수를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매수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 추천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만 뭐 신고가 추세를 따라가야 되겠다, 뭐 어쩌야 되겠다, 나는 꼭 한번 매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35만원 지지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포인트 생기겠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거나 거기 가시고 기본적으로 저는 네,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고 싶지 않은데 매수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면 그렇게 지지선 여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고 추이가 이제 5일선, 21선, 61선을 한꺼번에 수렴하면서 하단으로 이탈되는 그런 포지션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매도 의견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서 이제 HD 현대 쪽에 이 HD 쪽 붙어 있는 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좀 가져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긍정적으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일단 홀딩 관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볼게요. 외국인 쪽 아까 보셨지만 카카오는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진단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외하고요. 현대차하고 삼성중공업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쪽은요, 이번에 뭐 산업 생산이나 이런 쪽이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악재 요인이 좀 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관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주가 반등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에 이제 관세 얘기 나올 때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는데 그거 그대로 받아서 올리고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매도 물량이 물론 나왔었지만 아래쪽 지지선 잘 만들었고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 라인 때 저항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근접했네요. 23만원 정도 되는데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죠? 넘어가기만 하면 흐름이 바뀔 수 있어서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만 판매량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좀 있고 실적 개선도 계속 일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또 이제 배당
네, 배당. 이 현대차 그룹이 이제 배당 쪽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시키는 내용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대 요인은 좀 가져갈 수 있겠고요. 지금은 매수 나쁘지 않죠? 매수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를 그냥 대충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래쪽 포인트는요, 21만원, 21만 5천원 이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충 맞춰서 그냥 매수하셔도 되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를 사실 거라면 EUB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주하고 흐름은 같이 진행되지만 배당이 훨씬 높죠. 그래서 대응하기가 훨씬 더 괜찮은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매의 어떤 그 취향이지만 네,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EUP가 더 낫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 하시고요. 네, 뭐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고 비중을 네, 조금 더 확대하실 분들은 비중을 좀 더 확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뭐 21만원까지 넉넉하게 보면서 변동성 나올 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동차 업황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많이 샀던 것 중에 현대모비스도 있잖아요. 이거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수익 잘 나고 있죠. 부품도 포함해서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계속 홀딩 하시고요. 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가 제일 좋은 종목이야. 근데 너무 화려하지 않게 움직여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요게 추세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놈이 주기차게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추세를 일정하게 끌고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격이 조금 벌어지는 모습은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위협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이격 일정하게 벌어지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61선의 지지선을 타고서 잘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추세선으로 형성되면서 상승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조정이 들어가도 받아서 올려주는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61선 추세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전고점 계속 넘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진다. 자, 다음번에 들어올 때 2만원 정도 지지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내려간다면 19,000원 정도 되겠는데 그것도 61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찍고 터닝하면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세 계속 따라가는 추세 추종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관점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매수는 지금 가격에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돼요. 네,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올랐다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61선 근처까지 왔다가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돌릴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돌리지 못하고 꺾인다 라고 한다라면 여기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평선 뭉쳐가지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좀 피곤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참고하시고 지금은 일단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과매수라서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과매수 때마다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네, 과매수 때마다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 여부 잘 확인하시고 일단은 조정이 들어가도 저는 보유 관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는 내려왔을 때 대응 포인트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 개인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인들은 네이버 알테오젠인데 네이버는 좀 걱정됩니다. 네. 뭐 주가 좀 이제 많이 내려와서 지지선 역할까지 좀 하고 있긴 한데 국가대표라면서 왜 이렇게 빠지는지 네, 궁금하군요. 자, 최종적인 지지 라인 때만 일단 잘 체크하고 있으면 되긴 되는데 그게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20만 원이 이제 이 종목의 지지 포인트가 되는데 주가가 만약에 지금 20만 원까지 빠질 것 같죠? 네. 2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좀 애매하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잖아요. 뭐 AI 쪽 뭐 이런 것도 다 뭐 좋다 이건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해서도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제화 시켜 가지고 제도화 시켜서 이제 완전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내려면 이게 시간이 조금 네, 오래 걸린단 말이죠.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부담스러운 요인을 작용하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네, 잘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있을 거라 생각되고 AI 쪽에서 뭐 국가대표
원자대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성과 나오는 거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싸 이때다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또는 기관 수급이 이렇게 단체로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 다시 들어오려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만원 지지선이죠. 20만원이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까지 빠지면 더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21만 4,500원, 20만원, 그러면 별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은 뭐 매도가 별 의미 없을 것 같아 보이고, 매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보유를 하셔야지 되는데 조금 지루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보셔야지 될 것 같고, 흐름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그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요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더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등이 조금 어렵지 않나. 뭔가 특별한 재료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테오젠 볼게요. 알테오젠은 상황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내려가면 바로 올려놓고, 또 근데 올라가면 또 때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내는 게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을 지금 좁히고 있어요.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야. 근데 요게 잘못 삐딱선을 타게 되면요, 쭉 올라가다가 둥그스름하게 누워버리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잡을 수가 없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약간 뭐 고평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제 퍼라든지 이런 거, 뭐 사실 뭐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 실적이 따라붙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평가 국면도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적자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포지션은 일단 횡보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 구간에서 이제 크게 치고 올라가려면 이슈적인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수익이 많이 나왔어요. 거의 2배 이상 나오는 상황이라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는 움직임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 이 외국인의 또는 이제 수급 주체들의 수량이 좀 줄어드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주가는 옆으로 누워 있는데 수급은 계속 빠진다. 물량 정리밖에 안 되거든요. 떨어지면 조금 사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떨어지면 조금 사 다시 올려놓고, 그러면서 계속 물량을 줄여나간다. 아직까지 티나게 줄인 건 아닙니다. 근데 더 티나게 줄이게 된다면 주가가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얘들이 아직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잖아요. 매수 들어온 거 다 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구간을 조금 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뭐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상승 추세로 연결되는 것은 글쎄요, 가능성도 있어요. 네, 뭐 어차피 재료가 좋은 종목이고 하니까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수급이 계속 빠지는 게 살짝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은 맞는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유지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는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는 네, 뭐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서 매수 의견을 따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는 데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래쪽 지지선은 제일 단단한 구간이 38만원. 그러면 아직 여유 있죠? 네, 아직 여유 있어요. 그래서 38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고민해 보세요. 38만원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좀 빠질 수도 있겠는데, 꺾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시총 1위죠. 코스닥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요놈이 무너지면 코스닥이 같이 붕괴가 될 수 있어서 방어 물량은 항상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일단은 네, 코스닥 쪽에서 요놈을 대신할 놈이 누가 있을까? 뭐 펩트론이라든지 또는 뭐 2차전지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네, 알테오젠의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지금 이거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매수한 거는 좀 재미없어 보이는 게 많네요. 네이버 재미없겠죠? 알테오젠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따로 드리지 않고요. 38만원 지지선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8월달 수급 주체들은
뭐 어떤 걸 샀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외국인들, 개인들 따로따로 띄어서 좀 알아봤는데 역시나 개인들은 매수가 조금 성급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비열하다고 해야 됩니까? 약간 뭔가 좀 조작스러운 느낌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수급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들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8월 마무리 오늘 마지막 8월의 마지막 종목 진단도 해드렸고요. 내일부터는 9월입니다. 9월에는 또 멋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8월의 마지막 휴일 잘 즐기시고 8월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또 9월에 아주 즐거운 얼굴로 한번 만나자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다음 달에 만나요? 다음 달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